SK온 밸류, 희망 밸류가 40조 원 정도니까 아마 SK온이 40조 정도에 상장하게 된다면 SDI 주가는 여기서 100% 이상 올라 있을 것 같습니다. 못 믿으시면은 여기서 빠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는 삼성 SDI 유상증자 뭐가 문제지입니다. 부제로는 SK온이 걱정이네 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 SDI 유상증자는 정상 궤도를 향해 가는 것 같은데요. 유상증자 하면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상법 개정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사실 유증조할 투자자가 없는 거는 사실인데요. 금감원이 중점 심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어쨌든 정정보고서를 SDI가 자체적으로 냈고 아마 이 유상증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회사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관련돼서는 남은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은 비교 차원에서 SDI 살짝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현 상황을 얘기 드리면은 투자하기 딱 좋은 시점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 아니라 삼성 SDI 입장에서 투자하기에 매우 적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2차 전지주 재무 리스크 이야기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SDI는 2차 전지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LG엔솔이랑 더불어 안정되게 재무 구조가 관리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각 가능 자산 팔아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각 가능 자산을 팔지 않고 유상증자를 하는 게 SDI에 더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리겠습니다. SDI의 증자 목적은 투자인데요. 지금 현재 2차 전지주들이 재무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캐즘 때문입니다. 캐즘이라고 전기차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는 건데요. 일단 이 캐즘 시기 이전까지는 기술력에 대한 비교였다면 2차 전지주들끼리 다음 사이클 이제 캐즘이 끝나고 다시금 전기차 수요가 살아났을 때는 재무 구조가 비교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뭐 제가 얘기 드리기 전에도 2차 전지주들 주가도 많이 빠지고 실적 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던 산업에서 정체기가 오게 되면은 진짜 과거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익 같은 경우가 매출액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 매출액이 줄어드는 거에 폭삭 주저앉는 이익을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또한 캐즘 직전에 정말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수요가 좋았었기 때문에 2차 전지주 업체들 엄청나게들 투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자 비용이 급증 중에 있고요. 이게 회사가 똑같이 적자가 나더라도 공장을 100% 가동하면서 적자가 난다면은 수율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공장을 지어놓고 돌리지도 않고 매출이 감소한다면은 수율 향상 기회도 없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실 2차 전지주에서 가장 무서운 건 기술 진보인데요. 잘못하게 된다면은 중복 투자 위험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 시점적인 측면에서 삼성 SDI는 참 잘 참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론입니다. 결과론. 삼성 SDI가 중간에 투자 안 한다고 욕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재무구조 관리되고 지금 증자해서 투자하게 된다면은 캐즘이 올 걸 예측하고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캐즘을 예상하고 투자 시기를 조율했던 건지 아니면은 기술이 뒤떨어져서 그랬던 건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시기가 탁월해졌다. 2차 전지 관련주 재무 리스크 살짝 이야기 드리면은 이런 소재주들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만드는 대형사들도 재무 구조가 매우 악화되어 있습니다. SK온 표면적으로 부채 비율 177% 나와 있는데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자본 중의 일부를 2026년까지 상장하는 조건을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당장 투자할 때 SK온 회사 가치를 32조 원으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풀리려면은 SK온 시가총액이 40조 정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SDI가 지금 현재 증자 이후 기준으로 시총이 15, 16조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SK온이 과연 40조 밸류를 받을지 걱정됩니다. 2차 전지주는 우리가 신기술로 인해 테크 산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거 대표적인 장치 산업입니다. 장치 산업의 특징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대규모 투자한 경우에 는 공장 가동률이 회사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이 공장 가동률을 저는 좀 이따가 자산 회전율이라고 자산 대비 매출로 바꿔서 보여드릴 거고요. 결국은 장치 산업에서 재무 관리가 왜 중요한지는 엑셀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부채 비율, 자산 회전율, OP 마진만을 가지고 ROE를 도출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ROE는 SDI가 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투자 자산을 팔지 않고 증자를 하게 되는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 엑셀인데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넣은데 제가 숫자 입력할 겁니다. 부채 비율, 자산 회전율, 금리와 OP 마진인데요. SDI 같은 경우가 부채 비율이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OP 마진이 7%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되게 된다면은 자산 회전율을 100%로 가정했을 때는 ROE가 9% 나오게 됩니다. 근데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서 자산 회전율이 50%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ROE는
2%로 뚝 떨어지게 되겠죠. OP마진 7%가 2차 전지에 기대하는 낮은 수익률일 수 있지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했던 많은 사업들이 그렇듯이 이 정부 보조금이 끝나고 나면 높은 이익률을 달성하긴 어려워집니다. 전기차가 보편화되게 되면 OP마진 높아지겠지만은 현재 그렇게 높은 OP마진을 기대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산회전율이 낮아지는 시기가 문제가 뭐냐면은 자산회전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동반해서 하락하게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사실 금리를 감당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 금리보다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다면은 ROE는 마이너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채를 통해 ROE 향상을 꾀하는 거를 재무 레버리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재무 레버리지라는 거는 사실 OP마진율이 금리보다 월등히 높을 때 달성 가능하고요. 여기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자산회전율에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공장 가동률이 급격히 올라가게 된다면 OP마진이 살아나겠지만 그 시점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재무 레버리지가 효과를 보려면은 금리가 낮거나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는 상승해버렸고 영업이익률은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SK온처럼 자산회전율이 낮아진 상태를 설명해 봐 드릴게요. 자산회전율이 20%까지 낮아졌는데 부채 비율은 17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10%가 되더라도 적자가 나는데요. 부채 비율이 177%인 상태에서 ROE를 제로로 만들 수 있으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15%를 넘어가야 됩니다. ROE가 10%까지 올라가려면은 영업이익률이 한 30%돼도 안 되네요. 한 40% 돼야 되겠네요. 40%. 35%? 예. 예. SK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35%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ROE 10%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의문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을 제가 7%로 가정해서 왜 이렇게 낮게 가정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장치 산업이 영업이익률이 낮은데도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자산이 크고 자산이 큰 만큼 감가상각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요. 영업이익률을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을 다 포함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치 산업의 이익률이 급증하는 구간은 시간이 지나 경쟁에서 살아남았을 때입니다. 통상적으로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정말 장치의 사용 연한과 비례가 돼야 되지만 기계적으로 설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치 산업이 시간이 조금 경과해서 경쟁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은 감가상각이 마무리돼서 자산에는 잡혀있지 않지만 매출을 일으키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만은 사실은 재무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안 내고 버티려면은 유증이 답입니다. SK온 밸류, 희망 밸류가 40조 원 정도니까 아마 SK온이 40조 정도에 상장하게 된다면 SDI 주가는 여기서 100% 이상 올라 있을 것 같습니다. 못 믿으시면은 여기서 빠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믿으신다면 한번 기다려 보셔도 되는데 제가 의견을 제시하진 않겠습니다. 매각 가능 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당금을 쭉 지급하지 않다가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배당금을 SDI 앞으로만 1조 원 지급했습니다. 24년에는 배당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SDI 장부에 평가된 디스플레이 가격,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매각 가능 가격이랑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거 대비 ROE가 1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2차 전지의 ROE 대충 계산해 드렸잖아요. 불확실한 2차 전지 투자를 위해 팔기에는 디스플레이 주식이 조금 아깝습니다.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TV도 OLED 시장이 열린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15% 지분 삼성전자가 비싸게 사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상장사입니다. 비싸게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가 없고요. 15% 지분이라는 게 IPO 이전에 제값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투자를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무리해서 판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아리송한 의사결정 같습니다. 총평을 드리자면은 SDI가 지금까지 딴짓하는데 하나그룹처럼 딴짓하는데 돈을 써서 증자하는 게 아니고 부채 비율이 100% 수준으로 안정적이라 차입할 여력이 있긴 하지만 삼성그룹 자체가 재무관리 상당히 타이트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 플러스 지금부터는 기술력 경쟁보다는 재무 리스크 경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업체들이 부채를 많이 지고 사업을 벌려는 지금 시점에 굳이 SDI가 부채를 늘려서 쫓아갈 필요는 없고요. 안정되게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조달해서 경쟁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승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DI 증자는 무난히 성공할 것 같고요.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부터 캐즘이 조금 더 한 1년, 2년 더 길어져서 예를 들면은 삼성 SDI가 지금 투자한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캐즘이 늘어진다면
오히려 SDI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